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연말 특집 최영일과 친구들 6번째로 만나볼 분은요. 매일 스포츠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개월 동안 매일 방송을 같이 하는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제가 직접 찾아뵀어야 되는데 워낙 네. 스포츠 현장에도 많이 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직접 찾아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 미남 기자라는 소문이 자자한데 오늘 종방연에 우리 작가님들이 불렀더니 단호히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제가 오늘 사무실 야근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했고요. 미남이라는 건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끝까지 추적해서 한번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16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요.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 2017년에 어떤 스포츠 이벤트들 있습니까? 네, 올림픽과 월드컵이 짝수해에 열려서 홀수에는 스포츠 비수기란 말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2017년에는 주목할 만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먼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3월 6일부터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나눠 열리는데요.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은 2006년에는 4강, 2009년에는 준우승을 거뒀고요. 이번 대표팀은 김광현의 수술 등 악재가 겹쳤지만 그래도 김인식 감독과 함께 첫 우승을 노립니다. 그래요. 자, 이 축구 대표팀은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네, 축구 대표팀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3승 1무 1패로 A조 2위고요. 축구 대표팀은 내년 3월 중국과의 6차전부터 9월 우즈베키스탄과의 10차전까지 5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4승 1패 또는 3승 2무를 거둬서 조 2위 안에 들어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내겠다는 각오고요.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선봉에 섭니다. 네, 자, 이 최순실 사태 때문에 이 여러 가지로 얼룩진 2018년 평창 겨울 올림픽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리허설이 펼쳐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2017년 2월부터 강원도에서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인 스키 월드컵 등이 열리고요. 내년 2월 19일부터는 일본 삿포로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우리나라는 종합 2위가 목표고요.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선수 등이 금빛 질주에 나섭니다. 네, 2위. 이거 만만한 목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여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축구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뭔가요? 네,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수원 등 6개 도시에서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20세 월드컵은 마라도나와 메시 등 특급 스타들의 등용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리틀 메시라 불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격수 이승우 선수를 앞세워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재현에 도전합니다. 네, 자, 해외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 2017년에도 도전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6골을 기록 중인데요. 기성용 선수가 보유한 아시아인 프리미어리그 최다 8골 경신을 노리고요. 미국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마무리투스 오승환 선수는 한국, 미국, 일본 3대 리그 구원왕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미국 여자골프 LPGA 신인왕이죠. 전인지 선수는 2017년에도 메이저 퀸을 꿈꿉니다. 네, 자, 2017년이 정유년, 이 붉은 달개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닭띠 스포츠 스타들은 누가 있습니까? 네, 먼저 1993년생 여자 골퍼 박성현 선수가 있는데요. 2016년에 국내 무대를 휩쓸었는데 2017년부터는 미국 LPGA 투어에서 활약을 합니다. 네. 농구 대통령 허재 감독의 아들이죠. 프로농구 동부의 허웅 선수는 아버지처럼 최고의 농구 선수를 꿈꾸고요. 허웅 선수 띠동갑 모비스의 양동근 선수는 손목 부상을 딛고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띠동갑이지만 같은 코트에서 뛰고 있군요. 네. 자, 오늘 소식 고마웠고요. 박 기자님 그동안 감사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이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 데이터 정치 분석 코너인데요. 이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 이규창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빅데이터로 본 최영일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저는 정치인도 아니거니와 네. 주로 이 시간에 트럼프, 뭐 반기문 이런 인물 분석해 주셨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날 마지막 코너라고 막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자, 한번 주제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2016년 마지막 방송이니까요. 일단 뭐 주제는 아디오 2016년 그럼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2016년을 상징하는 키워드 그리고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최영일 앵커는 과연 2016년을 대표할 키워드로 뭘 생각하실까? 아, 이게 개인적으로는 별로 떠오르는 게 없고 네네. 저는 요즘 하도 이 시사평론은 다 최순실 게이트다 보니까 그렇죠. 밤의 꿈에 최태민 씨가 나와요.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그냥 꿈속에서 말고 맨정신에는 촛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에게는요.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 이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키워드예요. 아, 좋으셨군요. 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콘텐츠 데이터로 이제 트렌드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주로 그 대상이 여성이나 신세대들 문화 취향이나 소비 트렌드를 분석했어요. 아하. 그런데 이 프로그램 통해서 정치를 주제로 해보다 보니까 네.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정치에서도 이런 게 재미있게 될 수가 있겠구나 또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마지막 방송이니까 기념으로 최영일이라는 키워드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주제가 그러면 장난이 아니고 정말이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걸 방송에 내보내야 되는지 갑자기 고민이 되면서 식은땀이 나는데 어떤 분석 결과가 있습니까? 네, 제가 최영일 이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많이 했는지 일단 분석을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없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미 저명하신 분이라 사실 알만한 분들이 다 아실 테고 네. 검색량이 사실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정상인데요. 네. 스캔들이 나지 않는 이상 갑자기 사람들이 검색할 리가 없을 텐데 10월부터 검색량이 급증을 했어요. 10월부터요? 네. 매달 그럴까요? 2배씩 검색량이 늘었어요. 아.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점점 늘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탄핵 정국이 되면서 아하. 평생 정치에 관심 한번 가져보지 않았던 분들이 네. 요즘에 이렇게 정치와 시사에 관심이 생기면서 네. 방송이나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네. 되네요. 그래서 좀 검색해보고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꼭 제 이름만이 아니라 네. 이 탄핵 전국, 촛불 전국에서 이 요즘 게이트와 관련된 관심들을 검색하다 보니 네. 요즘 방송에서 이제 뉴스 해설을 하는 평론가, 네. 변호사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을 텐데 이규창 본인으로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제 건 안 했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이런 게 함정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많이 검색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최영일 그렇죠. 그리고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건 좀 관심이 갑니다. 그냥 이제 개인, 자연인 아무개가 아니라 이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이 청취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는 데이터 분석. 사실 이 코너를 통해서 처음으로 정치 분석에 데뷔하신 거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면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자, 이게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지 않았을까 이런 막 걱정이 드네요. 네, 설마요. 사실 소셜미디어에서 정면 승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급한 내용을요. 제가 분석하면서 저도 좀 두려웠는데 네. 역시나 긍정, 부정, 중립으로 구분했더니요. 네. 중립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뉴스 정면 승부에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라고 이렇게 옮기는 게 많았고요. 네네. 그 와중에 긍정, 부정은 비슷한 비율이었는데요. 그 내용도 싹 들여다보니까요. 부정적인 반응은 어떤 건가 봤더니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인터뷰를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정당, 네. 정치인.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취향과 맞지 않는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렇게 네네. 나온다는 거였고요. 이 반응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요. 대체적으로 편파적이지 않고 균형 잡힌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감성 키워드를 봤더니요. 감성 키워드라는 게 또 있나요? 네. 이 최영일 뉴스 정면 승부 이 단어들과 함께 언급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봤더니 새롭다, 중요하다, 필요하다, 어렵다, 다양하다, 빠르다 이 순서였습니다. 어렵다가 하나 들어있군요. 가운데. 네. 딱
캐치하셨네요. 네. 대체적으로 좋은 내용인데 이 맥락을 유추해보면 새로운 시각과 중요한 이슈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전해주는 방송이고 그리고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데 다만 정치와 시사 같은 무거운 내용을 다루니까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지막 방송이라 이게 네. 조금 여기 분석과 관련된 걸 혼자 떠올려 보니까 네. 우리 PD가 인터뷰한 내용의 전문을 또 네. 기사로 만들어서 가는데 네. 헤드라인이 제일 중요해요. 아, 그렇죠. 헤드라인을 좀 편향적으로 달긴 하더군요. 그 일부러 영향이 아마 자극적으로. 있을 것 같긴 해요. 자극적으로.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너무 우리 자화자찬하는 내용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악플을 좋아해서 네. 악플을 많이 봐요. 아, 그렇군요. 감성도 있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상 깊었던 악플은 버릇이 없다. 아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수염을 좀 깎고 나와라. 이게 라디오는 그래서 제가 너무 네, 네. 좋아하는 게 네. 이게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만 나가면 되니까 이렇게 이 격식이나 예의를 차리지 않아도 되는 좋은 매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지금도 수염 안 깎고 나오셨습니다. 네. 최근에 이 10월에 트래픽이 아까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때부터 네. 사실은 이제 비난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왜 가엾은 대통령님을 그렇게 비난하느냐. 네. 이런 이제 댓글들을 많이 받았는데 또 반대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또 얘기도 있으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정리를 하고요. 자, 아듀 2016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올해를 정리할 만한 데이터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요즘 촛불에 너무 우리가 쿡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면이 있죠. 2016년 한 해를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불과 2개월 가지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제가 한번 전체를 정리를 봤는데요. 음. 일단은 전 세계 검색어와 사람들 이슈 키워드를 가지고요. 아하. 뽑아봤어요. 가장 중요했던 단어들. 그랬더니요. 포켓몬고, 리우올림픽. 생각나네. 그렇죠. 지카 바이러스, 브렉시트, 웨스트월드, 음. 미국 대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았군요. 다 단어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게 세계적인 거죠? 네. 포켓몬고 이게 열풍이었죠? 맞습니다. 일단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가상의 세계가 현실과 맞닿게 되는 첫 해가 네네. 오대했고요. 그리고 웨스트월드는 이게 해외 TV 시리즈물인데요. 네네. 인간과 꽃 같은 그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하고 로봇이 구분이 안 되는 정도의 사회가 된 미래상을 보였는데 이게 올해와 딱 맞아떨어졌죠. 여기에다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좀 공포스럽게까지 다가올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리우올림픽과 지카 바이러스 공포. 아니 언제 이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이제는 잊어버렸지만 이게 또 한 해 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충격과 이변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뭔가 투표하면 항상 이변이 나타나서 그랬었죠.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자 그러면 또 이게 우리나라 버전도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버전도 약간 추억을 떠올리듯이 한번 네네. 음미해 보세요. 백세 인생, 태양의 백세 후예. 인생 네. 이거 노래잖아요. 네, 네. 지금 조금 전에 광고에도 쓰이는 노래인데 그렇습니다. 네, 사실 열풍이었는데. 이런 문화 쪽 트렌드에서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언급되기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 백세 인생이라는 건 굉장히 장년층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었거든요. 이게 많이 시사하는 게요. 과거 같으면 이젠 뒤로 물러나야 할 나이라고 언급되는 그분들이 이제 아니다. 우리도 아직 젊다라는 희망과 이런 울분을 토하는 네. 게 이 키워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진, 알파고. 아하. 우리를 또 무섭게 했던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무서웠나 싶죠. 그리고 최근에는 박근핵닷컴과 내부자들이란 단어가 네네. 그 탄핵 정국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두드러진 키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내부자들, 이 내부자들 지금 말씀하시니까 뭐 얼마 전에 청룡영화제 수상식에서 네. 이 이병헌 씨가 나무주연상을 탔는데 네. 수상 소감이 자 현실이 영화를 뛰어넘었다. 네. 상당히 놀랍다. 앞으로 이제 영화를 영화의 갈 남겼죠. 길은 무엇일까? 이 내부자들 안에 정말 그야말로 정치 권력과 이 재벌 권력과 네. 언론 권력이 합쳐서 정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대사 민중은 개돼지라는 말을 또 교육부 관료가 써서 그랬었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영화인가 그렇기도 했었죠. 개인적으로는 네. 이규찬 기자님은 올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건은 뭐였어요? 저는 그 국민투표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었어요. 국민투표. 네. 우리가 사실
무언가를 규정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국민투표를 딱 맞닥뜨리면 다 뒤집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가, 우리가 세상을 정말 제대로 보지 못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국민투표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주류의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바깥의 시각, 더 낮은 시각,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을 우리가 읽고 이해해야지 앞으로 이런 정치 갈등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전 다음 대통령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전통적인 여론조사 리서치들은 많이 틀렸는데 이제 빅데이터가 급부상하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는 상당히 그러한 징후들을 읽어낸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서 올해 정말 의미 있는 코너를 함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도 아마 잘 되실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데이터 정치 분석 이규창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캐리언니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유플러스 TV 가입문의 101.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네, 올 한 해 혼자 버텨내시느라 또 가족과 먹고 살기 위해 애쓰시느라 나라 걱정하시느라 촛불 드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김지훈, 김성호, 진행의 최영일이었고요. 저는 내년에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